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6개월짜리 애기 엄마, 9개월짜리 애기 엄마가 저번 달에 그쵸?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조그만 애를 갖고 무슨 상담을 할까 그러고선 들어보니까 제가 상당히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애들이 갓 태어나서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뭐가 가장 중요한 거냐면 정서성, 사회성이지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뭐 굉장히 큰 양인데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엄마들이 저한테 물어본 걸 중심으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이런 걸 좀 짚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엄마는 오자마자 뭐 책을 주면 어때요? 막 이런 얘기해서 아직 책 주는 나이는 아니에요. 뭐 이제 이런 얘기 했거든요. 또 한 엄마는 애를 막 우는 걸 촬영해 가져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건 엄마 돌봄 부족이에요. 애들은 울면서 지금 소통을 하는 거죠. 애가 낳자마자 엄마 난 그 뜨끈한 우유 싫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울음소리로 저건 무엇을 나한테 전달하는 거지? 그리고 너무 뜨거운가? 조금 식혔다 줄까? 이런 조절을 하라고 애가 울면 애는 우는 건 하나의 소통이에요. 근데 우는 걸 이렇게 찍어가지고 동영상을 꽤 오래 찍었어요. 뭐 10분도 아니고 꽤 오래. 그래서 아니 그 몇 분짜리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엄마는 애 울음소리 나 지금 한 1분 듣기도 굉장히 걱정되고 속상한데 이걸 찍어가지고 온다고 오래 찍는 거는 근본적으로 엄마는 돌봄 부족이에요. 애 울음을 빨리 파악하고 울지 않도록 하는데 총력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 얘기가 다른 식의 상담이었지만 너무 흡사한 얘기들을 계속 물어봐서 지금 애들을 잘 키우고 싶다. 전반적인 양육법 아무도 안 가르쳐 준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답을 잘 모르면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거 하지 마세요만 안 해도 많이 애들이 좋아집니다. 우리도 왜 문제 풀 때 되게 어려운 문제 사지선다 풀을 때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으면 제일 아닌 거부터 X하면 정답 나오잖아요. 제일 아닌 거 이런 건 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이런 일은 하지 마세요만 안 하시면 아마 초등전에 애들의 정서 사회성에는 엄청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지금 첫 번째 내가 아닌 것의 첫 번째는 엄마가 소리 낸다거나 화내거나 짜증내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요새 그 주부 우울증이 많아요. 그래서 그 엄마 자체가 우울하면 애한테 이렇게 민감하게 상호작용하긴 참 어려워. 그래서 엄마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 내가 지금 마음이 쾌적한 상태인지 우울한지 화가 났는지 그 자기 마음을 잘 읽어야 돼요. 우리가 늘 행복할 수는 없죠. 이렇게 행복이 아무한테나 주어지진 않지만 최소한 내 지금 이 기분은 짜증인지 분노인지 일이 많아서 화가 나는 건지 아니면 나만 애를 돌보니까 갑자기 부하가 나면서 다 살기가 싫고 이런 건지 그걸 잘 분석을 해서 그쵸? 그 마음의 위로를 자기가 찾기 위해서 배우자한테 도움을 구한다든지 친정엄마한테 얘기를 구한다든지 뭐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뭔지 모르지만 화가 나 그걸 전부 애한테 퍼붓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가깝게 요새 애들이 옆에 있으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죠. 그냥 온 식구가 세 끼 다 먹고 간식까지 먹고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내 눈 안에 들어오니까 이게 참 어려운 시기인데 사실 요런 테크닉을 잘 갖고 있으면요 앞으로 이런 코로나 시대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 뒤에 평화 시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전 예측을 하죠. 첫 번째는 부모라고 해서 화내고 짜증내는 일은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럼 짜증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럼 그걸 잘 마음을 읽고 글로 써서 해결하는 방법을 달리 해야지 애 보는 앞에서 짜증낸다거나 소리 낸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두 번째 이제 내 마음의 평화가 어느 정도 잡혔다 그러면 아이의 울음을 그 소통으로 생각하고 대화로 생각하고 그 울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찾아내야 돼요. 길게 울게 방치하는 부모는 잘못입니다. 그건 뭐 내가 볼 땐 거의 정서학대
죠. 그렇게 울게 계속 방치하는 것은 정말로 옳지 않다. 저는 제일 길게 우는 거 되게 싫어했던 생각이 나요. 저도 아들들 키웠지만 이렇게 별로 울음 뚝하게 하기 위해서 전 별짓 다 했어요. 애가 막 이러면 막 목갱가리 쳐서 막 애가 주의를 환기시켜서 울음 뚝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여튼 뭔가를 해서 울음을 뚝하게 했지, 그냥 계속 울게 방치하고 아예 울다가 지치면 잠은 말지, 전 그래 보지 않았어요. 절대 그거는 위험한 거다. 애가 정서가, 왜 내가 지금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안 돌봐준다는 건 무시당한 거죠. 굉장히 힘들게 크는 거예요, 그런 애는 정서적으로. 그래서 그 절대 길게 우는 거를 방치하지 말자. 세 번째, 공부시키려고 그러는데 이때는 가르치면 안 되죠. 인지적인 자극은 초등학교 들어가서 해도 됩니다. 그걸 미리 해서 절대 잘하지 않아요. 미리 하면 애가 공부를 빨리 손 놔요. 지겨운 과정. 저걸 하면 나는 짜증나는 일만 생겨. 이렇게 기억되게 하는 것은 엄마가 잘못하는 거지. 그래서 공부는 좀 이따가 하고, 지금 뭘 하지? 뭘 주로 해야 되죠? 정서사회성. 주로 어린 시기에 뭐죠? 애착이죠. 엄마 잡아당기고, 엄마 없으면 울고, 엄마 나타나면 까르르 웃고, 자기 불편하면 모가지에 매달리고, 그게 전부 애착이에요. 누구든지 그래요. 요즘 젊은 엄마들 내가 제일 눈에 거슬리는 게 애하고 스킨십 안 하고 그렇게 부둥켜 안고 뭐하고 이런 거 되게 꺼려요. 나는 그래서 저거는 뭐지? 엄마 맞아? 뭐 이렇게.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스킨십하고 껴안고 이러면서 이렇게 애착을 더 느끼고 포근함을 느끼면서 정서적으로 좀 두렵고 화가 난 걸 많이 이렇게 해결을 그런 스킨십을 통해서 하죠. 안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애들한테 그 스킨십의 그 촉각을 통해서요, 이렇게 안아주고 등 두들겨주면 이렇게 촉각을 통해서 뭐가 이렇게 해서 세라토닌이 싹 나오는 거야. 기분이 싹 좋다, 이렇게. 이게 그냥 나 너 사랑해, 엄마 눈 봐라, 보면 알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등 두들겨주고 이렇게 부벼주고 볼에다 비비고 그런 그 촉각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세포가 요 안으로 세라토닌 나오게 돼 있다니까. 그렇게 옛날부터 진화됐어요. 근데 그런 일 안 합니다. 그런 일 안 하고선 애가 어떻게 정서사회성으로 밝게 클 수 있을까? 풀 수 없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감을 안 해주고 이래서 지금 그렇게 큰 애들이 지금 뭐가 되죠? 소시오패스 된다고. 걸핏하면 뉴스에 나와서 이상한 행동하는 애. 공감력이 없고, 뭘 잘못하고도 죄의식이 없고, 남 하품한데 하품 안 따라하는 게 그게 소시오패스라고 그래. 이게 웬만해서 전염이 안 되죠. 난 나로서. 그래서 이런 애들이 사회에 나오면 어때요? 거의 어렸을 때 추적해 볼 때니까 방임, 방치, 무관심, 애정결핍. 여러분 케빈에 대해서 영화를 한번 보셨는지, 그 케빈이 아주 대표적인 소시오패스다. 그렇죠? 엄마가 애하고 상호작용은 사뭇 달라요. 이렇게 꼭 기계 같아. 기계적으로 하는 것 같아. 그 케빈 엄마는. 애가 거의 소시오패스 돼서 그 공감력 없는 행동으로 거의 또 남 죽이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적해 보면 저 어렸을 때 저렇게 공감을 못 받고 이제 사랑을 못 느끼고 이런 애들은 이제 그게 그냥 자기 혼자 풀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 이렇게 디글디글 굴러다녀서 받을 사랑을 못 받은 애들은 그 애증이 돼, 증오심이 되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회로 반사회적인 행동을 나온다. 그래서 요 시기에는 제가 너무 하고 싶은 얘기는 애들이 엄마를 통해서 엄마의 사랑을 느끼고 따뜻함을 느끼고, 엄마가 없으면 썰렁하니까 엄마를 쫓아다니고, 이게 거의 정상적인 발달이죠. 그래서 애착이론에서는 0세 1살 반이 아주 결정적인 시기고 1살 반부터 3살까지 엄청 중요한 시기예요. 저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요 시기에는 엄마가 돌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꾸 이런 얘기하면 젊은 엄마들이 듣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나가야 되는데 자꾸 저러니까. 그래도 누군가는 좀 진리는 알려줘야 되지 않아요? 나중에 14살 되면 우리 아들이 왜 저럴까 그러면 그때 너무 일찍 내가 나갔구나. 그때 일찍 너무 복귀하고 일을 하느라고 그게 원인이 됐구나. 그러면 14살 돼서 다시 추적해서 옛날로 돌아가긴 참 힘든 일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 인적 자원 잘 키워야 된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 세대만 해도 5남매, 8남매지만 나만 해도 2 낳고 요새는 하나 낳고 애도 안 낳잖아. 그러면 애 하나 제대로 좀 잘 키우려면 그 적절한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 시기를 너무 무시하면 그렇게 잘 키워지진 않아. 인간 교육을 예전부터 이렇게 연구해 왔잖아요. 예전도 이런 식으로 쭉 키우다가 요즘에 와서 이렇게 아주 급변한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AI가 교육을 하니까 로봇가 교육하잖아요. 걔는 커피 타임도 없고요. 잠도 안 자요. 그러니까 뭐 입력 쫙 하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오래 기억하고 훨씬 많은 정보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의 왓슨은 뭐 오히려 더 진단을 정확하게 내린다고 하죠. 왜냐면 걔는 커피 타임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냥 인포메이션 전부 그 정보들을 쫙 깔고 쫙 조합하면 이거는 뭐 B형 간염이다, 이건 뭐다 이렇게 딱 나오니까 훨씬 정확하다. 그래도 우리 인간이 필요하다. 그래 협업해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기계하고 인간이 다른 게 뭐겠어요? 공감력이 틀려요. 기계는 시키는 거나 하고 그까짓 거 인포메이션 가진 걸로 이렇게 조합하는 것만 했지. 우리 인간이 필요하다. 또 특히 의과대학에서 그 AI는 잘하지만 사실 고치는 건 또 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AI한테도 도움을 받고 공부도 같이 하지만 우리 사람이 AI하고 잘 지내려면 AI가 못하는 걸 해야 돼요. 그게 공감력이죠. 근데 지금 어려서 이렇게 엄마가 바빠서 애랑 안 놀아주고 무관심하고 사랑을 못 느낀 채 사랑 공백으로 이렇게 있다가 증오심으로 분노로 반사회적인 행동, 이거는 굉장히 곤란한 아이로 시작부터 하는 거다. 그래서 충분히 공감력을 느끼고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요새 공감이 화두라. 내가 공감 공부를 좀 해보니까 요새는 예를 들어 내가 그래서 오늘 너무 화가 났어. 그러면 AI도 아유 그 가방 잃어버려서 속상하시겠어요. 그 정도는 한대요. 근데 인간이 내가 누구한테 그랬더니 옆에 있는 선생님이 아유 그 가방 잊어버려서 속상하겠어요. 그런 걸로 끝내면 AI도 하는데 그보다 더 해야 된다는 거야. 인간은 뭐라 그래. 아우 선생님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고 안아주고 이렇게 뭘 보다듬어주고 이런 일을 해야 되고 공감적 개입을 하는 게 인간이라는데요. 그러니까 애들도 어려서 뭐 엄마 가방 놓고 왔어. 그러면 아유 속상하겠다. 어떡하니. 아유 우리 아들 안아주고 같이 가자. 학교 같이 가자. 그래서 공감적인 개입을 해야죠. 엄마도 어느 날 막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고 왔는데 애들이 막 뭐라 그러고 그러면 엄마 오늘 너무너무 힘든 날이야. 너무 괴로운데 엄마 좀 안아줘라. 아유 니네가 안아주면 살겠다. 그러면 안아주고 난 마음이 릴렉스. 이렇게 공감적 개입을 하라는 거예요. 요새 AI도 하는 건데 그거보다는 좀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인간이 많이 이제 더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는 사회에 이런 개입까지 하라고 얘기를 들어서 나는 재밌게 느꼈는데 지금 일찍이 뭘 국어 가르치고 수학 막 하나 더하기 하나 할 게 아니라 그렇죠. 이런 정서를 잘 읽고 지금 엄마가 슬픈 건지 우리 아들이 화가 난 건지 그리고 화난 건 뭔지 이런 걸 분석하고 적절히 또 개입을 해서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이게 소시오패스 길로 가지 않도록 공감력을 키워주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제가 예전에 어디서 본 비디오인데 막 이렇게 다른 박질 하다가 똑같은 애 한 4살짜리 5살짜리 막 달리게 하는데 앞에는 잘 달려갔는데 같이 비슷하게 간 애 중에 하나가 탁 넘어졌어요. 남자애가 넘어졌는데 여자애가 같이 가다가 스톱하고 걔 이렇게 일으켜주면서 호흡 불어줘. 아프다고 호흡. 대단한 공감력이죠. 전 분명히 집에서 어떤 공감력을 할 수 있는 일을 엄마가 했을 것이다. 전 그런 비디오 보고 깜짝 놀라서 거의 다 애들 안 쳐다보고 그냥 달리게 해요. 시합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이게 학습의 결과로 나오는 거지 걔가 무슨 타고나면서 공감력을 뭐 1kg 더 받고 나온 건 아니라고 전 본다면 참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어려서는 이제 정서성으로 애가 화를 나면은 화내지 마. 넌 또 왜 화내니 이러지 말고 너가 화가 났구나. 왜 화냈는지 얘기해 줄래? 이렇게 외국 애들은 꼭 화나는 거 말로 하게 해요. 난 그거 미국서 보면서 굉장히 신기하게 느꼈어. 우리는 화나면 왜 화내 너?
또 왜 그러는 거야? 이러고 그 화내는 거 갖고 엄마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근데 미국 애들은 화났잖아. 그럼 왜 그러니? 말해봐라. 이렇게. 그러면 되게요. 화나는 걸 인정해주고요. 왜 화났니? 그럼 말해요. 애들이 다 말해요. 말하고 나면 덜 화내요. 말하고 나면 그 분노가 많이 반 이상 나갔어. 왜냐면 우리 엄마가 반은 틀어줬잖아. 그래서 애 분노 생긴 것도 사실 걔가 만든 거지만 이거를 분노를 더 큰 분노로 만드는 거는 엄마가 더 하는 집도 있어요. 또 시작 났어. 또 이제 아침 시작됐지. 하여튼 아유 저걸 아들이라고. 그래서 얘기도 안 들어보고 그냥 소리 낸다고 또 엄마 짜증으로 할 게 아니라 아 그래 화났구나. 왜 그랬니? 말하면 애들 말해요. 근데 한국 애들은 이런 훈련이 안 돼서 왜 그랬니? 그러면 더 울어. 왜냐면 아니 내 화나는 건 넌 모른단 말이야. 이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왜 자꾸 그 왜 화났는지를 얘기해 버릇하는 걸 안 해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화나는 걸 말로 시키는 일을 우리는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 그랬구나. 아유 얼마나 속상했니? 아이고 이럴 때 우리 아들 꼭 껴안아줘야지. 화가 났네 이렇게. 또 뭐 어디 가자고 아침부터 서둘러서 갔는데 거길 딱 가자마자 가 또 그래 집에 간다 그러면 얼마나 화나요. 아침부터 거기 가자 그래서 다 챙겨서 옷 입혀서 갔더니 그 좋은 장소에 딱 간 다음에 또 뭐 막 또 이러고 간다 그러면 보통 엄마 뭐라 그래. 너 아침에 네가 오자 그래서 옷 씻고 왔는데 왜 또 그러는 거야. 뭐 때문에 이러지 말고 일단 걔 정서를 봐야 되잖아요. 아니 여길 가자고 맨날 며칠부터 벌었는데 왜 또 지금은 가자 그랬지? 그러면 잘 눈빛을 보면 이 장소가 싫은 게 아니라 창문 열린 데서 바람이 들어. 어머 너 춥니? 그러면 응 그래. 아 그래 알았어. 그럼 문 닫아주면 되고. 뭐 너 왜 그러니? 그러면 아 너 여기 어둡니? 그러면 아 그렇다면 불 하나 더 켜면 되고. 그래서 그 걔가 지금 화나는 정서를 잘 읽을 필요가 있죠. 읽어서 그때부터 대응을 해주고 엄마가 그걸 해결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걔는 어때요? 가서 엄마 여긴 너무 좋은데 바람이 여기서 많이 들어와요. 추워 죽겠어요. 보면 저쪽 창문에서 바람이 들어오는구나. 엄마가 닫고 올게. 애가 말로 하죠. 이게 말로 하는 습관이 우리가 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그 애가 화날 때 화내지 마가 아니라 아 화나는 거 인정하는데 왜 화났는지 말해 줄래? 이런 작업. 굉장히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거지. 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엄마가 하면 애가 그거를 배워요. 그렇게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아들 둘을 키우면서 저기 강동구에 제가 살았는데 아 집에서 이제 나올 때 뭐 주스도 마시고 물도 다 먹고 다 먹었는데 이렇게 그 아파트 나오면요 거의 끝에쯤 가서 이렇게 수포 이렇게 조그만 수포 있잖아요. 이렇게 아이스크림 이렇게 통이 바깥에 나와 있는 수포 미니 수포 같은 게 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가다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아들 둘이서 차문을 두두두두두 해. 그래서 왜 그래? 그러면 엄마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그래. 집 나온 지 2분도 안 됐는데. 그러면 아유, 쟤네 또 여기 또 아이스크림 저걸 통을 받기 때문에 이제 사달라는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시동 끄고 잠깐만 있어. 그리고선 창문 열고 애들이 이렇게 매달려서 엄마 보고 내가 이제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와서 그 차 안에서 흘리면 안 되니 먹고 쓰레기통 버리고 가자. 이제 이랬어요. 그러기를 가끔 어디 나가면 그런 일을 곧잘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큰애가 좀 큰 것 같아서 우리 큰애 이름 부르고 엄마 차 안에 있을 테니까 내가 돈 줄게 저기서 사와라 그랬더니 못 사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깜짝 놀란 게 너무 과잉보호했구나. 그래서 아 이제부터 안 되겠다 싶어서 자 네가 먹고 싶다 그래서 엄마가 돈 줄 텐데 요거 가져가면 2개 받을 수 있거든. 엄마가 차 안에서 있을게. 할 수 있어요. 엄마 안 도망가. 왜 못해? 그럼 난 그냥 갈래. 아이스크림 안 사줄래? 아 먹는데. 할 수 있다니까. 엄마 말을 믿고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그 돈을 받고요. 몇 번을 뒤돌아봐요. 엄마 보고 또 가고 한 6번 보고 그 슈퍼에 가서 아이스크림 2개를 사가지고 막 또 뛰어와. 그래서 또 잘했다고 칭찬을 막 해서 해냈네. 오케이 멋쟁이. 그러고서 이제 다 먹게 하고 싸가지고 버렸어요. 그리고 또 며칠 있다 또 가는데 또 엄마 또 그래. 그래서 이제 그래 오늘도 네가 먹고 싶다니까 엄마가 돈 줄 테니까 2개 사와. 2번째 갈 때는요 한 6번 안 보던데 한 2번 보던데 2번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 한참 지나니까요. 이제 딱 받아가지고 뭐 뒤도 안 돌아보고 탁 사. 야, 저 아이스크림 하나 사오기도 이런 내가 연습을 안 했으면 쟤는 언제까지나 엄마가 사주는 걸로 알겠다. 그런 생각해서 그때 내가 이게 나도 이걸 강의를 하면서 이 부분엔 내가 과잉보호했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애들이 조금 크면 그 큰 수준에 맞춰서 태스크를 줘야 되지. 그래서 약간 도전을 갖고 별로 위험하지 않은 곳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뒤로는 제가 뭐 놀이공원이니까 큰 공원 가서도 큰애한테 돈 딱 주고 너 저기 가서 저 솜사탕 3개 사와. 그럼 3개 사오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물론 가시거리 안에 있었지. 너무 멀면 사가지고 뒤돌아서 엄마 못 찾으면 뭐 공원에서 이제 마이크에다가 아들 이름 불러가면서 그러긴 싫어서 그 솜사탕 바로 옆에 이제 벤치에 앉아놓고 솜사탕 3개 사와. 할 수 있니? 그러면 할 수 있다. 그러면 사오면 또 박수 쳐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지금 뭐 우리 아들 커서 너무 잘 살지만 조금씩 이런 사회성, 그쵸? 제대로 뭘 사올 수 있는 거. 화장실 가면 줄 서야 돼. 쎄치게 하면 안 돼. 그런 거는 하지마가 아니라, 그렇게 쎄치게 하지마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거야. 그리고 가르쳐야 되죠. 그건 금기사항이지. 쎄치게 하면 안 되죠. 줄 서는 거 하나의 질서잖아. 이런 거는 한다 하지마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지. 그래서 그런 거 사회적인 규범 이런 거 철저하게 어렸을 때 가르쳐요. 고대 철학 보니까 고대는 그 연대주의 이렇게 뭐랄까 정치를 잘 끌고 가려면 복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질서가 참 중요한 덕목이거든. 그래서 내가 한번 고대 거 보니까 이제 마을에서나 어떤 이 마을이나 고대 그 어떤 이제 관습 속에서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애는 아닌데 옆집 애가 그런 일을 한다고 치잖아요. 그러면 옆집 아줌마라도 신발 벗어서 때리는 게 하나의 그냥 너무나 보편적으로 보는 일이래. 왜? 제가 제 부모가 없다고 저딴 짓을 해? 저건 안 하기로 했는데 우리 마을에서는 저런 애가 있으면 안 돼. 그럼 넌 니네 엄마가 없어도 내 옆집 아줌마인데 그 꼴은 볼 수 없다라고 신발 벗어서 때리는 게 거의 보통 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 어렸을 때 저렇게 좋은 습관을 하기 위해서 아주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잘 키우려면 마을이 변해야 된다 하는 거. 옛날 고대 때도 그렇게 키웠죠. 근데 지금은 그래요? 지금 우리 그런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린 마음대로 엄마한테 맡겨서 이상한 애만 자꾸 만들어내는 것 같아서 사회도 좀 책임지고 저같이 이제 교육을 한 사람은 요 시기엔 그런 건 안 해도 되고 요건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제가 얘기를 그 상담한 사람 2사람 얘기를 듣고 아니 6개월 9개월짜리 엄마가 나한테 뭘 상담하러 왔을까 그랬는데 전반적인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고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고 막 이게 참 걱정이다 이래서 온 얘기죠. 그래서 오늘 얘기는 정서 사회성이 참 중요한 거고 그 정서라는 거가 이 마음에 화가 났다 짜증이 났다 하는 그것을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아주 어려서는 엄마가 알아차리는 게 최고예요. 근데 같이 오래 있으면 알아차려집니다. 지금 애들을 파악 못하는 이유는 엄마가 애들하고 이렇게 양적인 케어를 안 해요. 많이 못하니까 애를 잘 파악을 못해.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요즘 엄마는 참 힘들다. 내 이렇게 어떤 실마리를 보여줘도 알아채리는 엄마가 별로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 그런 애는 세상이 불편한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대해서 호의적인 것보다 불편한 세상 불지르고 깽판 놓고 이래야 되겠다 이런 마음 그게 다 소시오패스들의 성향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서 엄마하고 잘 지내고 막 너무 흡족하고 안정애착 된 애들은 제일로 친구 잘 사귀고 세상은 참 살만한 가치가 있고 인류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고 이런 선기능적인 플러스 방향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기초가 가정에서 하는데 가정에서 지금 그걸 못한다. 엄마들이 너무 여러 생각 동시에 많이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애들하고 애착을 놓치고 그 놓친 거가 정서 사회성의 구멍이 뻥뻥 뚫린 채 학교 가서 인수분해나 잘하면 뭐하냐고요.
그 구멍이 뻥 뚫리고 공감력이 없어서 소시오패스고 혼자 아주 이렇게 갇혀 있으며 뭐에 중독되기 쉽고 공감력 떨어지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맘대로 하고 이런 애를 키우는 거에 시작이 어렸을 때다, 이런 생각하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이제 정서 사회성은 이거는 상당 부분 엄마와 관계를 잘하면서 애가 배워지는 거고, 그 정서라는 것이 이제 울분이나 화나 분노나 떼쓰거나 이런 걸 나올 때는 엄마는 하지마 소리 하기 전에 왜 그런지를 알아채리면 너무 좋고, 아니면 추적해서 애하고 얘기를 살살 시켜보면 애들은 다 일단 얘기 많은 가운데 얘기가 몇 가지만 나오면 그걸 갖고 엄마가 많이 실마리로 애하고 상호작용 또는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해서 잘 큰 애가, 그렇죠, 제가 얘기했어요. 빌딩으로 말하면 기초공사가 0세 6세인데 이때 누가, 엄마가, 그렇죠, 아빠가 애착적인 그 가족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시작은 사랑으로 하는데 걔가 있는 그대로를 잘 받아주는 거에 살면서 어떤 리미테이션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사회성에서 화장실 갈 때 줄 서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무리 화나도 애 때리는 거는 그런 짓은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리밋을 가르쳐야 되죠. 그러면서 잘 가르쳐서 최종 목적은 뭐예요? 홀로서기 하는 거예요. 걔가 잘 사회 나가서 남하고 잘 지내고 안 싸우고 경찰서 안 가면서 말로 내 속상한 걸 얘기하면서 문제 해결하고, 이게 제일 잘 키우는 거지. 그래서 지금 있는 그대로 사랑하면서 어느 정도 리미테이션이나 그러면 된다 안 된다는 엄마가 가르치면서, 그렇죠? 가르치면서 숫자 한글 가르치면 그런 걸 가르치면서 결국은 양육의 끝은 홀로서기 하는 거야. 애가 스스로 나가서 자율적으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뭘 플랜을 짜서 이 세상과 소통한다. 그러면 대단히 잘 키운 거죠. 그래서 오늘 정서 사회성에 대한 것은 뭐나 이 정도는 다 누구나 알고 있지 했는데, 이제 오늘 얘기한 것 중에 정답 모르면 아닌 것만 피해가도 상당히 괜찮은 아이로 큰다 이제 생각이 들고, 다음 특강은 요거보다 좀 다른 측면의 다른 얘기를 좀 준비하겠어요.